안녕하세요. 토지병장입니다. 셀프 스터디 토지 투자 언어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하나씩 보면은 이 토지 용도 구역을 할 겁니다. 용도 구역이요. 용도 구역을 하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역시 셀프 스터디 제가 늘 강조했던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셀프 스터디 있죠?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고요. 앞에 있는 내용 똑같고 바로 이제 지금 용도구역을 가보겠습니다. 용도구역으로 클릭하면 용도구역이 나옵니다. 용도구역이 나오죠. 그래서 토지 기초 특강 용도구역이 나왔습니다. 용도구역 있죠. 이렇게 있고요. 그전에 있던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구분의 큰 차이는 마지막에 보기로 하고 먼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먼저 한마디도 안 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놨습니다. 무슨 얘기냐 한번 볼까요? 앞서 얘기했듯이 이런 용어 언어들은 토지투자 연구반이라든지 디벨로퍼반에서는 수업 시간에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냥 단어 우리가 일상적인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어떤 단어 있지 않을까? 일자적으로 생활 영어처럼 생활 단어처럼 생활 단어처럼 그런 식으로 그냥 얘기하지 이거 건폐율이 뭐다 용도률이 뭐다 주거지역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좀 읽어볼까요? 멀리서 귀한 시간 내고 돈 내고 수업하는데 이런 기초적인 내용으로 수업하면은 제가 좀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아, 이런 것까지 해서 수강료를 받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 기초분 특강은 알아서 공부하고 오셔야 하는 것이고 독학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독학으로도 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영어 단어 하나도 모르게 영문법 배우고 다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 안 되면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든지 공인중개사는 많은 용어를 배우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의 토지 강의 듣고 오셔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이제 많은 분의 요청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했으니까 이제는 영상 보는 것만으로도 이제 아마 접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제 토지 실전 신문 강좌는 이런 토지 언어를 안다는 전제하에 진행하는 거. 그러니까 꼭 자주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내려가면 이제 용도 구역입니다. 셀프 스터디. 토지 기초 특강의 용도 구역 편입니다. 용도 구역. 앞서 우리가 얘기했습니까? 뭐였습니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용도 구역입니다. 이 이렇게 세 개 연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 구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자가 정하는 것은 말 그대로 땅이잖아요. 땅. 그리고 요거는 앞서 얘기했으면 건축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용도 구역은 뭔가 이것도 봐야 되겠죠? 용도 지역도 배우고 용도 지구도 배웠고 이제 용도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셋의 구분은 이제 말미에 하기로 하고 일단 용도 구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회법에 나와 있습니다. 역시 이 세 줄 중에 있는데 요 뜻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세 줄 뭐라고 됐냐면 토지의 이용이 어디에 있었죠? 토지의 이용은 말 그대로 용도 지역에 있었죠.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건 어디에 있어요? 용도 지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 등에 대한 이렇게 나오죠. 이런 거에 대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제한을 강화할 수도 있고요.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의 도모,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해서 이게 이제 잘 기억해야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러니까 법에서 지정하는 건 따로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많은 그 구역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으로는 이제 지금도 얘기 나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도 많은 구역이 있다. 그거는 뭡니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면
우리는 그냥 뭐라고 합니까? 이 도통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제 뭘까? 용도구역을,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보완한다. 이렇게 봐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보완한다. 그러니까 보완한다는 얘기는 그 강화로 할 수도 있고, 완화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겠고요. 그 용도지역을 자세히 보면 이제 법에서는, 국회법에서는 그 조례가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이 아니고, 법에서는 그렇게 얘기죠. 법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5가지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도지역을 보완. 그림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용도구역은 용도지역과 지구를 보완. 시가지의 무지선 확산 방지 및 계획적이고 토지용 도모.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실가와 조정구역, 입지구제 최소구역. 무시무시하죠? 구역이죠? 근데 여기서 그 뒤에도 나오겠지만 먼저 보시면 개발제한구역은 그린벨트입니다. 그렇죠? 도시자연공원. 우리 앞서도 얘기했듯이 단어 속에서 해석하면 돼요. 개발을 제한하는, 개발을 못하게 하는 구역이다. 행위제 아니고. 도시, 자연공원을 어떤 공원이니까 행위제한 있겠고요. 수산자원은 보호를 해야 되죠. 행위제한 있겠고, 시가화를 조정, 시가화의 예정 문제가 아니라 시가화를 일단 잠시 유보. 시가화가 막, 어떤 10%라고 하죠. 막 이렇게 부풀리겠는데, 커지는데, 이거 퍼지는 것을 잠시 조정. 그쵸? 시가화 조정구역이죠. 그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은 개발을 못하게 유보시키는 거죠. 유보. 이겠죠? 근데 요거는 볼게요. 입지 규제를 최소화한대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입지가 규제를 했는데, 입지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 최소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일단, 어감상으로는 괜찮은 거네요. 그래서 단어 속에서 우리가 자꾸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거 무엇인지, 이걸 구체적으로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늘 얘기하는데, 네이버, 그렇죠? 아니면 저희 우리 블로그, 여기서 참고하면 되지, 굳이 암기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단어 속에서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 도시 자연공원을 어떻게 한다는 구역,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구역, 시가화를 조정하는 구역, 입지규제 최소화하는 구역. 단어가 해석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있고요. 이 그림이 한눈에 잘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좀 더 내려가겠습니다. 한눈에 보이면서 이런 건 잘 만족하고, 오른쪽에 구역을 끝나는 것이 몇 개 있나요? 5개 있다고 봤죠? 5개 있습니다. 5개 있고요. 세부적인 법률과 심층적인 내용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기본적인 개념은 먼저 잡자. 용어니까. 용어만 좀 잡자.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입니다. 그쵸? 그린벨트 맞죠? 엄청난 행위제한이 있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린벨트는 개발 못하고 한다. 얘기했습니다. 보통 그린벨트는 아무나 행위를 못하는구나 하고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행위를 못하는 거죠. 농사만 짓는 거죠. 건축도 못하고 행위를 못하게 하는 거죠. 건축 행위든. 하지만 개발을 할 수 있는 땅도 맞죠.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 제한 지역이 아니잖아요. 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위 제한만 완화하면 집도 주택도 지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바로 나중에 배우겠지만 유치권 이런 걸로서 갈 수 있는 거죠. 그 지역이 아닙니다. 구역입니다. 행위 제한인 거죠.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있고요. 국회법에서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서 있는 것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몇 가지 글씨가 이렇게 한 개 있습니다. 국토교통장관은 도시에, 이게 국토부 장관이에요. 도시의 무질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상공용 확산을 방지하고, 그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여서 도시민의 안전한,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일단 제한, 유보시키는 거죠. 필요가 있거나 국방장관이 요청이 있어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 제한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개발을 제한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일시적으로는 지금 제한하지만 언젠가 풀릴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풀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항상 우리는 토지 투자할 때 어떤 양면적인 인사이트, 투자 인사이트라고 하죠. 그거를 항상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예스노가 아니라, 투자를 예스노가 아니라, 예스가 될 수도 있고, 노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항상 융통성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투자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어떤 그 시장의 변화에서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했고요. 여기는 따로 법률 정한다. 그러니까 이 개발제한도 이 내용은 따로, 그러니까 국회법이 아니라 따로 정한다. 그래서 따로는 이 개특법이죠. 개발제한구역법으로 정한다. 이렇게 요거죠. 따로 정한다. 이 법에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거기 있으니까 여기는 시도지사네요. 대도지사. 국토장관이 아닙니다.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원, 이런 생각하면 되죠. 대공원에서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 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정할 수 있다. 이 지도지사.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뭡니까? 아, 도시, 우리가 어감상으로 딱, 그 단어상으로 알 수 있잖아요. 도시의 공원을 행위제한 중간에요. 개발 못하게 하는 게 좋겠죠? 역시 따로 좋네요. 따로 있다는 게 따로 법률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따로 법률. 그게 도시공원법이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따로 법률 통해서 한다. 이거 역시 도시자연공원 따로 있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입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시가와 조정구역은 어떻게 됐냐면 이 요청을 받아서 시도지사 직접 하거나 장관 요청을 받아서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그러니까 도시화가 되는 거 방지하고,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송도, 영종도가 개발하니까 영종도에서 개발을 일단 유보한다는 거, 그런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지역 단계적으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정하는 기간, 보통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시가화를 일단 유보시키는 거예요. 나중에는 20년이 지나면 개발되겠죠? 그래서 유보시키는 겁니다. 인정되면은 시가 조정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유보가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바로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년은 기간 상당히 긴데 끝날 때쯤 되면 오히려 그 도시화가 되니까 그 어떤 개발 가능성이 있는 땅이 됩니다. 시가 조정구역입니다. 시가 예정용 지역은 다르죠. 시가 용지랑 시가 예정지역이 다릅니다. 이건 또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은 시가와 조정구역입니다. 시가화를 못하게 하는 구역. 알겠죠? 누가 지정한다고요? 시도지사. 안 되면 열받으면 장관이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법률이라는 말이 없네요. 그 얘기는 뭡니까? 국회법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와 조정구역은 법이 어디 있다? 이 국토계획 및 여관의 법률상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까 도시공원법은, 그건 도시공원법, 개특법은 개발제한구역법 이렇게 있는데 이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다는 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토를 다는 거는 아닙니다. 공부를 이렇게 암기하는 거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조의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이 나옵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위제한을 한 거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공유시간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다. 여기 수산자원 보호구역, 여기 지정, 이것도 역시 다른 법률이 없네요. 그럼 이것도 뭡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고, 결국은 다른 법률이 아니고 국회법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지규제 최수구역. 입지규제 최수구역은 역시 이제 내용적으로는 복잡합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씩 예를 들어서 나올 텐데, 우리는 먼저 뭘 하냐면, 그 단어를 보시면 돼요. 입지규제를 최소화한다. 그래서 행위제한이 완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잠깐 보면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뭐 중진시켜서 도시 정비를 촉진시키고 지역 거점을 그 거점화죠. 뭐 그렇게 그 거점화, 그러니까 이제 광역 뭐 환승센터라든지 그런데 필요가 인정되면은 뭐였습니까? 최소 지정을 규제를 최소화하는 거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면은 중심지역, 뭐 철도 역사, 터미널 항만 이런 데는 뭡니까? 규제가 그대로 다른 데와 똑같지 않으면 규제가 세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개발 못하게 하니까 이런 탄력적으로 규제를 좀 더 완화해 주자. 그런 의미로 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단어를 봅니다. 이거 하나하나 볼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하나 입지 규제 최소화한다. 그래서 뭐 다음 뭐 이런 사항이 포함한다. 당연히 이제
규제 최소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되겠죠. 이런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시, 그냥, 이 법률상 있는 내용이지만 이건 법은 법이고, 이거는 어디에 있다? 늘 법에 보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말고, 어떻게 본다? 그냥 하나하나 단어 쓰고 그냥, 단 입지 규제, 최소, 이렇게, 구역, 이렇게 행제한 완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 초과자니 완화, 뭐 이런 거죠. 완화 전후에 이런 얘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신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한번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생겼죠. 다른 용도지구에 비해서 최근에 생겼습니다. 왜? 이젠 중앙 집중형, 그러니까 이제 집중 개발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역세권 같은 경우는 이제 고밀도, 이럴 때는 이거를 다른 상업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 똑같이 적용하면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해서 탄력을 줄 수 있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했고요. 최소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 최소의 용도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일까요? 입지규제를 최소로 하는 구역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입지규제를 최소화하는. 여기 보니까 이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개발됐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그대로 개발하면 난개발하고 삐뚤삐뚤하고 개발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입지규제 최소를 하면은 높이도 올릴 수 있고 인센티브를 더 줄 수도 있는 거죠. 높은 밀도를 개발을 허용할 수 있는 거죠. 고밀도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 입지구제 최소 구역입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뭐가 있냐면 이제 뭐 하나의 그 오피스텔은 이렇게 예가 나오는데 요거는 그 뭐 이렇게 여기 보면은 예가 나오네요. 이렇게 했고요. 오피스텔은 이런 이 기사가 여기 뭐 못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서 29.5%도 비슷한 인터넷 복합 요청 예스. 그러니까 29층인데 오피스텔을 안 된다고 했는데 비슷하게 인터넷에 있는 복합 요청 예스. 그 얘기가 뭡니까? 아, 복합 개발해서 완화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했죠? 그래서 개발 사업 촉진을 위해서 도시 규제를 완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지 개발 촉진해서 완화한다. 이렇게 볼게요. 완전 반대의 개념이죠. 우연의 규제가 강화한데 이건 완화합니다. 오늘은 이게 기본적인 내용인 게 기초 특강이니까 여기까지 큰 그림을 설명했습니다. 포인트는 각각 개별로 다뤄야 되겠죠? 향후에 많이 볼 겁니다.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용도를 살펴보았는데 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또 바로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구분이 어떻게 되냐 얘기입니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구역을 구분하면 용도지역은 일단 땅에 관련된 거 있습니다. 그렇죠? 땅에 관련된 거 맞죠? 그리고 용도지구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구역은 요거에 대한 그래서 좀 더 행위제한으로 풀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 이렇게 있고요. 그 외에 구역은 상당히 그 도시지역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래도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위제한, 그 다음에 학교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 보호구역 많이 있죠? 그러니까 구역은 행위 제한이 있구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 거래를 허가하기 위해서 행위 제한이 있겠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구역은 굉장히 많습니다. 구역을 전부 다 암기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렇게 했고요. 이해되실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필요시에 행위 제한한다. 용도지역이라는 땅에 건축행위를 하려는 것을 용도지구로 높이도 조절하고 필요시 용도구역으로 행위 제한. 이렇게 딱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도지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용도지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용도구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연관관계를 알면 되는 거지, 굳이 디테일하게 법률 내용까지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 개념을 어떻게 연결시키는 건지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한번에서는 토개세 툴로 다루고 있어요.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토개세 툴이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제가 고안한 건데, 이 툴로 인해서 토개서를 뭐 10초 안에 1분 안에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